구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요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오기도 하죠. 특히 안구 건조증 환자는 10년 사이에 지금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20, 30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는 VDT 증후군, 젊은 층의 안구 건조증을 더욱더 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VDT 증후군 어떤 질환일까요? 눈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이제 이름도 어렵고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은 또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병인가요? 네, 이제 영어니까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우리말로 쉽게 단말기 증후군이죠. 네. 저희가 컴퓨터 이 스크린이나 또는 스마트폰 액정처럼 단말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단말기에서 여러 가지 해로운 전자기파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눈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시각 증상이나 두통 같은 이런 현상들을 다 가리켜서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크게는요. 눈을 건조시켜서 만드는 건조 증상과 눈의 근육에 있는 조절을 이제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일으키는 조절 증상, 그것으로 인한 안정 피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건조 증상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물감, 뻑뻑함, 따가운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눈이 그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일으키는 증상들은 갑자기 보이던 시야가 조금 흐리게 보인다든지 심한 경우는 두통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VDT 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문대로 백양터널 요금소 단감도 방향입니다. 백양터널 안 1차로에 승용차 2대간 추돌 사고 나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관문대로 백양터널 안 1차로입니다. 단감동 방향으로요. 승용차 2대간 추돌 사고 나서 지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구 건조, 눈의 피로가 대표적인 이제 VDT 증후군 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VDT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그 단말기를 보게 되면은 미세하게는 그 단말기에서 여러 가지 그 색의 파장들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색 파장이 왔다가 또는 청색 파장이 왔다가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색의 파장이 급격히 바뀔 때마다 눈의 초점 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즉 눈의 그 초점을 파장 길이에 따라서 짧게, 길게 이렇게 여러 번 써야 되니까 과도하게 눈에 그 무리를 주는 근육에 무리를 주는 이러한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 눈을 증발시키는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VDT 증후군을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최근 10년간 물론 최근 10년간 그만큼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구 건조증 환자가 과거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인 것이 214만 명, 거의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네.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의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거의 3분의 1에서 이러한 VDT 증후군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이 VDT 증후군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자가 진단법이 없을까요? 네,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사분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본인이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지 않고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20초 동안 안을 뜨고 있을 수 있다 이러면은 건강하신 분이고요. 네.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건조 증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인공 눈물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 나는 10초도 못 견뎌. 이러면 안과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2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적절하게 이르게 또 치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VDT 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클리닉 퀴즈는요.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높이를 눈보다 높게 하고 화면의 밝기를 아주 밝게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렇습니다.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화면 높이를 높게 하고 밝기를 아주 밝게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문대로 단감동 방향 백양터널 안 1차로에서는 승용차 2대간 추돌 사고 발생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생활 습관을 그러면 조금만 바꿔도 쉽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이러한 VDT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사실 자기의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를 보지는 않을 수는 없어서 50분 정도의 작업을 하시면은 남은 5분 내지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하실 때는 눈을 조금 감고 있거나 시선을 최소한 한 10m 이상 먼 곳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VDT 화면의 높이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높게 두게 되면 눈을 치켜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을 아무래도 크게 떠야 되니까 눈의 건조증을 또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파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밝게 하게 되면 파장에 의한 자극도 너무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눈이 습도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니까 조금 실내 환경을 한 40에서 70% 정도의 습도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흔들리는 곳에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아, 안 그래도 색의 파장 때문에 초점 조절 잡기가 힘든데 네, 이게 네.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얼마나 눈에 피로를 많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안에서. 보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군요. 그러면 특히 아이들이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말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눈에 온찜질을 조금 하시는 게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네, 무엇보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심할 때에는 네,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타 다른 안과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게 좋은지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거든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건조증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저희가 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누액 성분 또 지방 성분을 만들게 되는 원재료가 되는데 오메가3 지방산. 물론 네. 요즘은 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약 말고도요. 자연 상태에서도 정말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국민 생선 고등어, 아, 네. 등푸른 생선류들 있잖아요. 네. 참치, 정어리 이러한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눈의 조절 기능에 또는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되는 바이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사과, 당근, 부추 같은 이런 채소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베리류들 네. 이러한 것들이 VDT 증후군에 좋은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VDT 증후군이 왔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건조 증상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공 누액을 사용을 해서 눈을 조금 이제 보습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눈물 분비량 자체가 좀 모자라서 누액만 사용만 가지고서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눈의 눈물층이 좀 고이게 하는 누점 폐쇄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 눈에 있는 눈꺼풀의 염증과 더불어서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눈꺼풀 염증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해줘야 되죠. 네. 자, VDT 증후군을 계속 방치하면 혹시 안과 질환으로 합병증이나 이런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까 우리 아이들 차에서 스마트폰 보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눈에 과도한 조절 장애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한테 가성 근시라고 하는 가짜 근시를 만들어요. 아, 흔들리는 초점을 무리하게 이렇게 초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긴장된 근육이 눈의 초점을 앞쪽으로 바짝 근시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이 쉬면서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근시가 어느 순간 정말 근시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러한 조절 장애에 의한 피로를 잘 풀어주는 게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내가 과도하게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봤는데 좀 머리가 띵하다 또는 초점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절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눈을 조금 감고서 또는 시선을 멀리 보면서 이런 조절을 풀어줘야지만이 만성적인 두통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네. 눈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건조한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기게 돼서
결막염, 각막염 같은 아주 시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까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VDT 증후군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초기에 조금 예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9891 애청자께서요. 저는 컴퓨터도 오래 보지만 스마트폰을 장시간 봅니다. 이래도 VDT 증후군에 걸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죠. 컴퓨터, 스마트폰 똑같은 게 액정기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장시간 보시는 경우에는 항상 이런 VDT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아까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방법들 같은 거 조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9978 애청자께서는 모니터의 높낮이는 목, 척추 건강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낮추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저희가 아마 일자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자목은요. 저희가 그 목의 각도를 항상 일정하게 오래 두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자목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를 좀 보시다가 1시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즉 그 모니터의 높이가 높게 있고 낮게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자세로 목의 각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자목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높이를 일부러 높게 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높이 자체는 조금 낮추시더라도 충분하게 눈도 쉬어주고 목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애청자십니다. 눈이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식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요. 다시 나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라식 수술하시고 물론 근시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러한 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건조증이 시력도 떨어뜨리죠. 영향을 거의 한 미치는군요. 0.23 정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자기가 라식 또는 시력 교정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눈이 조금 많이 침침한 것 같다고 하시면은 의외로 이러한 건조증에 의해서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안과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8324 애청자께서는요. 당뇨가 있는 51살의 아줌마입니다. 노안이 온 것 같은데요. 시력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듯해서 안과 갔더니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눈 영양제 같은 거 먹으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비문증이죠. 비문증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안에 생기는 노폐물들이 떠다니는 증상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 자체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병적인 원인으로 비문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과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VDT 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메모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60대이십니다. 두 눈 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 밑으로 처졌다고 하는데요. 빛이 밑으로 처지면서 좀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 처음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은 빛의 반사가 조금 생기게 돼요. 대개 네네. 한 2, 3개월 지나면서 좋아지지만 네. 만약 그 이후에도 지속되면은 안과 검진을 한번 받으시고 다른 추가적인 원인도 찾아보세요. 대개는 2, 3개월 안에 좋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클리닉 퀴즈 정답은 O인가요? X인가요? 네, 오늘은 X죠. 네. 높이는 낮게 그리고 밝기는 약간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VDT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눈시안환과의 이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